대선 한 달 남았습니다. 해서 저희가 새로운 구종을 대선 기간 중 마련했습니다. 지난주였군요. 지난주에 잠시 맛보기로 등장하셨다가 짧게 돌아가셨는데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 잠깐 소개해드리면 언론노조 그리고 시민단체 등 88개 단체가 연대해서 선거 보도를 감시하는 연대체입니다. 지난 92년부터인가요? 예, 92년부터 저희가 민원연이 쭉 선거보도 감시 연대를 계속 연대를 해서 선거보도 감시 모니터 활동을 계속해왔죠. 네, 92년 이후에 모든 선거. 네. 92년 이후에 지금까지 있었던 지방선거까지 포함되는 거죠. 네, 모든 선거에서 선거 보도를 감시해온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단체죠. 네, 단체고 지금까지 해왔고 이번에도 합니다. 이번에는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로 88개 단체가 연대한 곳입니다. 자, 이렇게 연대를 해서 이제 대선을 보도하는 미디어들을 감시하는 거죠. 네네. 네, 대선에 이 미디어들이 공정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것이 이제 주 감시 대상인데. 네. 자, 첫 번째로 오늘 처음 나오셨으니까 본격적으로는 지난 한 2, 3주간 있었던 선거 관련 보도 중에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에서 가장 주목했던 지점은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가장 말이 많은 게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일방적인 유리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지적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게 아니다. 안철수 후보가 실제로 지지율이 급상승했고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언론이 당연히 이 놀라운 현상에 대해서 많이 보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입장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선 미디어 감시 연대에서 내는 여러 모니터 결과를 종합해서 봤을 때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율 상승에 언론이 먼저 일정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감시연대 결론입니까? 네네.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제 데이터가 확실히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근거로는 일단은 조중동과 종편, 포털 등에서 국민의당 경선 흥행을 매우 멋지게 부각하는 이런 보도들을 했고요. 그리고 수락 연설과 여러 가지 발언, 연설 등을 거의 홍보 영상 만들어주듯이 꾸며서 칭찬하는 내용들이 뉴스와 종편의 시사 토크쇼에서 여러 번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가 탈당을 언급하는 시기인 3월 27일부터 TV조선은 자강론을 주장하는 안철수 후보 주장과 전혀 상관없이 보도에서 그냥 반문연대, 비문연대 가능성을 계속 공공연하게 언급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양자구도로 몰아가는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최근에 가장 국민들 입에서 회자되는 것은 여론조사 보도인데요. 양자구도라는 것이 현실성이 전혀 없어 보이던 상황에서부터 두 후보의 격차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까지 계속 언론은 양자구도에서 누구를 지지하느냐를 묻고 그 결과를 부각해서 보도하는 행태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안철수 후보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어요.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에서는 지지율이 오르기 전에 이런 보도가 먼저 나왔고 지지율이 그 뒤에 따랐다. 선후 관계를 그렇게 파악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근데 이제 그 구체적인 데이터가 실제로 백업이 돼야 되잖아요. 구체적인 데이터로 백업이 됩니까? 일단 저희 대선보도감시연대 데이터부터 말씀드리지 않고요. 어저께 보도인데 데이터 저널리즘 기관인 서울대 폴랩이 지난 1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네이버 뉴스에서 각 후보자를 검색했을 때 등장하는 93개 언론사의 20만 3,750여 개 기사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결과를 미디어오늘이 보도를 했는데 이게 주말에 화제가 되더라고요. 이게 특정 후보를 긍정적으로 보도하면 1점이고요. 중립적으로 보도하면 0점, 부정적으로 보도하면 마이너스 1점을 매겨서 합산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기사가 특정 후보를 긍정적으로 이제 단어 선택부터 나타나니까 긍정적으로 보도하면 1점, 가치 중립적이면 0점, 부정적이면 마이너스 1점 이렇게 지난 1월부터 4월 6일까지 네이버 뉴스에 등장한 각 후보별 뉴스 총합 20만 개
20만 개 이상을 분석했다. 네네. 그럼 결과가 어떻습니까? 근데 이 결과가 TV조선이 더욱 좀 당황스러운 것은 서울대 폴랩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서울대 폴랩과 TV조선이 공동으로 하는 그 조사입니다. 네. 그래서 보수 성향 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느끼시지 않을까 이 결과를 가지고. 조사기관에 TV조선이 함께 했다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 수치를 먼저 전해드리면요. 점수가 플러스면 긍정적인 기사가 많다는 거고 마이너스면 부정적 기사가 많다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그냥 하루만 보면 4월 6일자 수치를 보면 예를 들어서 안 후보는 플러스 261점인데 문 후보는 마이너스 195점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그 기사 예를 들어서 4월 이제 1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했는데 네네. 최근 거를 이제 4월 6일자가 이제 마지막 일자입니다. 네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안철수 후보의 긍정적인 점수는 261점이고 문재인 후보의 긍정적인 점수는 마이너스 195점. 부정적으로만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4월 5일에도 문 후보는 마이너스 53점이었는데요. 이때는 안 후보는 심지어 플러스 400을 초과해서 수치가 확인되지 않을 정도였다고 이렇게 미디어오늘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반적인 어느 보수 언론이냐 이런 걸 떠나서 전반적으로 통계를 냈을 때 이 정도의 수치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후보 지지자 측이 기분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하는 서울대 폴랩에서 수치로 분석해봤더니 실제 문화부가 부정적으로 포털에서 많이 다뤄지더라. 네네. 그런 수치가 확인된 거네요. 예. 그러면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 자체 또 툴도 있잖아요. 저희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는 D-50일부터 신문 방송의 대선 보도를 양적 분석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데이터를 내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기사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만 보고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긍정적인 표현을 한 경우와 반대로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한 경우를 모두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의 표현으로 반사 피해를 입거나 반사 이익을 얻을 경우에는 기사 본문을 보고 조금 더 추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제목 장사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사이익이나 피해를 입는 정당의 표시는 기사 본문에서 언급한 정당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한 기사 안에서요 여러 정당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한 기사의 제목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뽑았는데 네네. 내용은 뭐 국민의당이 주로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 기사에서 3개의 정당 관련 소식이 있으면 그 유불리를 모두 중복 체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2개, 3개, 뭐 1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결과를 보면요. 3월 20일부터 저희가 시작했는데 20일부터 25일까지 신문 보도 제목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기사는 한 건도 없었고요. 불리한 기사는 31건을 차지했습니다. 네. 재밌네요. 이때는 국민의당 관련 기사는 유리한 기사도 한 건뿐이었지만 불리한 기사는 0건이었어요. 그때는 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안 나왔습니다. 관심 대상이 아니어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그리고 1등이니까 검증 기사가 많이 나와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두 번째 주의 결과를 보면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데요. 이전 존재감이 거의 없었던 그 국민의당 관련 유리한 기사가 18건으로 늘어나고요. 불리한 기사는 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안에 민주당은 유리한 것이 10건이었고 불리한 것도 10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굉장히 많이 유리한 기사가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때부터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급상승을 했으니까요. 네. 4월 3일부터 8일까지는 국민의당 유리한 기사가 11건, 불리한 기사가 5건, 그리고 민주당이 유리한 기사는 8건, 불리한 기사가 13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국민의당 관련 기사 중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늘어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가 만든 분석 툴. 신문 보고서. 종이 신문만을 기준으로 해서 제목과 그 내용을 분석해서 점수 체계화한 거군요. 네네. 근데 이제 3월 27일 이후로 국민의당에 유리한 기사가 급증을 늘어났어요. 급증을 했군요. 네. 그건 사실이네요. 네. 근데 이제 특정 후보가 갑자기 인기를 끌고 지지율이 상승하니까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지가 많죠. 그래서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지만 수치상으로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다음 분석 툴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방송도 사실 똑같은 툴로 이렇게 분석을 했었는데요. 네. 방송도 사실 수치가 조금 차이가 날 뿐 이런 경향성 1주, 2주, 3주에서 이제 1주에는 당연히 민주당 관련 보도가 많았고 2주에는 국민의당 유리한 기사가 많아지고 3주에 좀 더 많아지고 이런 경향성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에서는 이걸 하나 비교해 보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보도는 한 보도에서 한 가지 의혹만 다룬 것을 카운팅을 했고요. 예. 문재인 후보 관련해서 그 문재인 후보 아들 그 취업 특혜 논란 있잖아요. 네네. 그거 말고 다른 내용은 모두 뺐어요. 그러니까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돈 그 음주운전 은폐 의혹 이런 것들은 모두 뺀 그야말로 문재인 후보 아들 논란만 카운팅을 해봤고요. 그 하나만 카운팅을 네네. 해봤다. 반대로 안철수 후보 관련해서는 아내의 취업 특혜 의혹이나 장례식장 그 논란 있죠. 조폭 동원설 경선 의혹 그 동원 의혹 등을 모두 포함해서 카운팅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3월 17일부터 4월 8일까지 방송 보도에서요. 그러니까 7개 저녁 종합 뉴스 7개 그러니까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의 7개 MBC, 방송사. KBS, TV조선, MBN, 채널A, SBS, JTBC. 그렇죠. 예. 7개 방송사의 3월 17일부터 4월 8일까지의 문재인 아들 의혹 보도와 안철수 후보 부정적 관련 보도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격차가 가장 큰 방송사부터 말씀드리면요. MBC가 5대 0입니다. 문재인 아들 의혹이 5건 그리고 안철수 후보 관련 부정적 보도가 0건. 그렇군요. KBS가 6대 1이요. TV조선이 9대 5. MBN이 5대 2 그리고 채널A가 4대 4로 갔습니다. 그리고 SBS는 3대 2 JTBC가 3.5건 대 5 그러니까 0.5건이라는 것은 단신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예. 안철수 후보의 부정적인 보도보다는 문재인 후보의 부정적인 보도가 이 방송 네. 그러니까 지상파와 종편을 합쳐서의 방송 네. 그래서 월등히 많다. 예, 그렇죠. 특히 MBC는 굉장히 충격이죠. 국민의당 경선 불법 동원 의혹, 국민의당 세월호 인증샷 논란, 부인 의혹, 포스코 주가 폭락 책임 논란 등을 모두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선 불법 동원은 타사가 모두 한 꼭지씩은 다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MBC만 한 예, 보도했어요. 예. 네. 그런데 MBC만 보도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방송사하고 신문사의 페이스북을 모니터를 했거든요. 아, 이제 페이스북도 대상으로 합니까? 예. 페이스북도. 근데 예. 이 페이스북을 모니터한 결과를 봐도요. 네. 안철수 그 후보에 대한 게시글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신문과 방송사가 그중에서 자기들이 이제 대표 기사로 뉴스를 쏘는 그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네. 예, 공식 페이지죠. 네네. 예, 그거를 분석을 했는데 뉴스 페이지 분석한 결과 1주 차이는 20에서 24일에 문재인 후보 관련 글이 114건이었는데 안철수 후보 관련 글이 21건.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고요. 그때는 시절 격차가 컸으니까요. 예, 그리고 27일에서 31일까지는 142건 대 45건으로 나오고요. 차이가 나고요. 그런데 4월 3일부터 7일까지는 256건 대 206건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가 많이 거의 비슷해지는 이런 순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당연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4월 5일을 봤는데요. 문안 그 두 후보 중심이 된 기사가 각각 10개씩이었어요. 네. 이게 지금 중앙일보 페이스북을 말씀드리는 건데 네. 이 중에서 문 후보는 10건 중 6건이 논란 보도였고 그중에 5건이 아들 특혜 그 의혹이었습니다. 한 신문사만 예를 들어. 네네. 중앙일보만 예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한 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돈 관련된 보도였습니다. 안 후보는 10건 중 한 건만 논란 기사였는데요. 이게 위안부 할머니 장례식장 유세행위 그 논란 보도였거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 게시글의 제목이 위안부 할머니 빈소에 대선 후보 부인 나타나서 온라인 시글입니다. 뭐가 좀 이상하죠. 대선 후보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고 그냥 그렇죠. 대선 후보 그래서 이 페이스북을 보면요. 안철수 후보 관련된 기사라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감싸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처음에 말씀 주신 서울대 폴랩이 TV조선과 했던 포탈에 지난 1일 2일부터 4월 6일까지 포탈에 등장했던 20만 개 이상의 기사를 네. 누구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점수로 표시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플러스를 받았던 것과 상관이 있는 거죠. 분석이네요. 예,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안철수 시간이 별로 없죠.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벌써.
데이터가 쭉 말했는데. 그렇죠. 지금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맛보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식의 분석 툴이 있어요. 이런 식의 분석 툴로 굉장히 오랫동안 92년부터 몇 년입니까? 네. 아주 오랫동안이라고 하죠. 아주 오랫동안 모든 선거를 분석하는 툴을 가지고 그리고 폴랩처럼 아예 새로운 기관들도 등장했고요. 그렇죠. 네. 공정하게 보도되고 있는가를 기분이 아니라 수치로 저희가 매주 알려드릴 텐데 오늘은 맛보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약하면 맨 앞에 요약하면 언론이 먼저 안철수 후보에게 긍정적인 보도를 했고 그것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는 게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의 결론이군요. 예. 하나만 제가 마무리로 말씀드리면 그 여론조사 오늘 아까 일부에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론조사에 너무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선거보도에서 여론조사를 이렇게 많이 보도하는 게 상당히 부정적인 그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특성상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결과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를 사실 앞선다 뒤선다 이런 표현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궁금해서 사람들이 찾아보게 되죠. 근데 이렇게 지지율에 치중하는 언론 보도 자체가 전형적으로 잘못된 선거 보도고 경마 저널리즘의 사례거든요. 그래서 왜 경마 중계하듯이 어떤 말이 앞선다 뒤선다 엄청 빠르게 막 계속 전해주잖아요. 이런 식의 보도 태도는 사실은 국민의 현명한 투표 행위를 방해한다. 그래서 언론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국민도 너무 이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를 이끌고 있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거 보도 감시 모니터 활동을 계속해왔죠. 네, 92년 이후에 모든 선거. 네. 92년 이후에 지금까지 있었던 지방선거까지 포함되는 거죠. 네, 모든 선거에서 선거 보도를 감시해온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단체죠. 네, 단체고 지금까지 해왔고 이번에도 합니다. 이번에는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로 88개 단체가 연대한 곳입니다. 자, 이렇게 연대를 해서 이제 대선을 보도하는 미디어들을 감시하는 거죠. 네네. 네, 대선에 이 미디어들이 공정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것이 이제 주 감시 대상인데. 네. 자, 첫 번째로 오늘 처음 나오셨으니까 본격적으로는 지난 한 2, 3주간 있었던 그 선거 관련 보도 중에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에서 가장 주목했던 지점은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가장 말이 많은 게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일방적인 유리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지적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게 아니다. 안철수 후보가 실제로 지지율이 급상승했고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언론이 당연히 이 놀라운 현상에 대해서 많이 보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뉴스와 종편의 시사 토크쇼에서 여러 번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가 탈당을 언급하는 시기인 3월 27일부터 TV조선은 자강론을 주장하는 안철수 후보 주장과 전혀 상관없이 보도에서 그냥 반문연대, 비문연대 가능성을 계속 공공연하게 언급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양자구도로 몰아가는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최근에 가장 국민들 입에서 회자되는 것은 여론조사 보도인데요. 양자구도라는 것이 현실성이 전혀 없어 보이던 상황에서부터 두 후보의 격차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까지 계속 언론은 양자구도에서 누구를 지지하느냐를 묻고 그 결과를 부각해서 입장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선 미디어 감시 연대에서 내는 여러 모니터 결과를 종합해서 봤을 때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율 상승에 언론이 먼저 일정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감시연대 결론입니까? 네네.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제 데이터가 확실히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근거로는 일단은 조중동과 종편, 포털 등에서 국민의당 경선 흥행을 매우 멋지게 부각하는 이런 보도들을 했고요. 그리고 수락 연설과 여러 가지 발언, 연설 등을 거의 홍보 영상 만들어주듯이 꾸며서 칭찬하는 내용들이 대선 한 달 남았습니다. 해서 저희가 새로운 고정을 대선 기간 중 마련했습니다. 지난주였군요. 지난주에 잠시 맛보기로 등장하셨다가 짧게 돌아가셨는데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 잠깐 소개해드리면 언론노조 그리고 시민단체 등 88
8개 단체가 연대해서 선거보도를 감시하는 연대체입니다. 지난 92년부터인가요? 예, 92년부터 저희가 민원연이 쭉 선거보도 감시 연대를 계속 연대를